전혀 지금 시국이 국정 상황이 웃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냐.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어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그러니까 최혜병 순직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해병대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가 돼서 경찰청에 넘어간 그날 그리고 그 밤에 같은 날 밤에 회수가 됐죠. 그날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 이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잠깐 저희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를 연결해서 말씀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도균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저희가 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건데요. 이게 언제 또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한 건지 네, 김 기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이날은 오전에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날이었는데요. 이 직후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핸드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가 찍힌 겁니다. 그 기록이 이번에 나온 건데요. 이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진 직후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개인 핸드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8월 2일 낮 12시 7분 44초입니다. 이 통화는 4분 5초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때는 해병대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을 비롯해 3명의 해병대 수사관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직후였습니다. 900쪽에 이를 정도로 기록이 방대했던 탓에 해병대 수사관들은 자세하게 설명해가면서 경찰로 기록을 넘겼는데요. 이첩이 완료된 시각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17분쯤 흐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첫 번째 전화를 건 겁니다. 그리고 이후 12시 28분 또다시 전화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종섭 장관의 참모 중 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서 경찰로 이첩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문자를 보낸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3분 뒤에 12시 31분 김계환 사령관은 이첩되었음, 장관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보다 앞서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경찰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시 45분쯤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의 집무실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불러서 보직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에만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폰으로 2차례 더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두 번째 통화는 12시 43분 16초부터 시작돼서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43초 동안 13분. 예. 또 세 번째 통화는 12시 57분 36초부터 58분 28초까지 52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통신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 7시 30분경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던 최상병 기록을 경찰로부터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루어졌던 날도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엿새 뒤인 8월 8일 아침 7시 55분에도 윤 대통령은 같은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3초 동안 통화했는데요. 이날은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회수해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여름 휴가 마지막 날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로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시점이 네. 중요한 시점마다 그렇습니다. 전화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날은 8월 2일은
국방부와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 또 대통령실 간 관계자들이 서로 계속 전화를 막 많이 했던 날이거든요. 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하하. 자, 그동안 이종섭 전 장관을 왜 호주로 보냈을까? 그렇게 네. 무리해 가면서 왜 호주 대사, 그러니까 도주 네네. 대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호주의 대사로 왜 보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드러난 통화 기록을 보면은 정말 그럴 만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어떤 정황이 네. 드러난 걸로 여태까지는 대통령실 그렇죠. 그 외압 대통령실. 의혹인데 네. 이제는 대통령 외압 의혹이라고 아하. 바꿔 불러도 될 정도로 그런 명확한 물증이 나온 겁니다. 자, 명확한 물증이 나왔다. 이런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 보도가 좀 나온 다음에 아마 대통령실도 기자들한테 어떤 설명을 그래도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알 수 없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 같습니다. 네, 왜 대통령이 그 장관하고 통화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네. 지금까지 나온 반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시간은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통화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4분 넘게 통화하고 그리고 13분 동안 통화하고 이렇게 길게 통화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바로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물론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다라고 뭐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네. 통화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네. 건데, 자, 지금 뭐 이 사안, 이 기록 자체가 뭐 재판을 통해서 아마 이제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이 지금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군형법상 항명죄와 그다음에 상관 명예훼손이라는 혐의인데요. 지난 17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때 이제 박 대령 측의 변호인들이 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전화의 통화 또 네.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령이 만약에 항명을 했다면 그 항명의 원인이 되는 명령의 정당성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명령이었는지를 네. 따져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날 이제 재판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나 정황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명령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전 장관의 통신 기록도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 대령 측에서는 이 외압과 관련된 시기에 이 장관 말고도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또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네. 이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이 모든 인원을 수용한 건 아니고요. 이 장관의 7월 31일 11시께,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요 시기를 전후한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게 타당한다고 보인다면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이종섭 장관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건데요. 네. 이 재판부가 허가한 그 인원 중에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통신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회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네, 박진희 전 비서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 전화번호가 나오게 된다면 네. 이거는 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파장으로 커질 수밖에 네네.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 수사 외압 의혹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제일 위에 정점에는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어제 네.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재표결이 있기 전에 이 보도가 좀 있었으면 그래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보도를 보고 아 정말 큰일 났다. 대통령이 네. 이렇게 연루가 돼 있구나, 의혹이 커졌구나라는 생각해서 찬성 표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맞습니다.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보도가 이게 보도 시점을 그래서- 조정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박대령 측에서는 통신 기록을 입수하자마자 언론사들한테 이 자료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박대령 측에서도 이 기록에 나오는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 일일이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제공을 해서 언론사와 일종의 협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대령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개별 언론사들이 도대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에 익은 핸드폰 번호 하나가 발견된 거죠. 이 번호는 법조를 출입했던 기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번호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를 이 박정훈 대령 즉 변호인 측에서는 누구 핸드폰 번호 전락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신 기록이 수십 건이고, 그다음에 이 나와 있는 찍혀 있는 번호도 굉장히 많은 번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언론사들한테 이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이 번호가 누구 건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각 언론사마다 뭐 단독을 달고 나왔던 이유가 각 언론사에서 그렇습니다. 번호를 추적해서 네. 나름대로 그 취재 결과물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김도윤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거나 이 사건의 핵심은 한 그 젊은 해병의 죽음과 그다음에 그 죽음을 제대로 파헤치려는 해병대 수사단 그 수사관들의 노력, 또 그거를 덮으려고 했던 어떤 음모, 어떤 이 압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네. 뉴스를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균 오마이뉴스 기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